안녕하세요. 마스터 제이입니다. 그림자 문서국 5권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지워진 골목의 밤. 철거 예정 표지판은 세워져 있었지만 건물은 아직 서 있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이 골목 끝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벽면에는 오래된 포스터와 치킨집 전단이 겹겹이 붙어 있었고 그 위로 누군가가 검은 페인트로 두 글자를 크게 써놓았다. 철거. 비가 막 그친 밤이었다. 골목 포장도로 위에 무릉덩이가 듬성듬성 남아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일그러져 비쳤다. 골목 입구에는 파란색 출입 통제선이 엉성하게 감겨 있었다. 경찰차가 2대, 소방차가 1대. 그 옆에 오토바이 1대가 쓰러져 있었다. 배달 오토바이가 먼저 발견했습니다. 경찰관이 장갑을 끼며 말했다. 주소가 안 찍혀서 길을 헤매다가 시체를 본 거죠. 골목 안쪽 다세대 주택 3층. 철제 계단은 녹이 슬어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긁었다. 방문 앞에는 택배 상자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송장에는 이상한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시 땡땡구 삭제 예정구역 17-2. 옆에 작은 스티커가 하나 더 붙어 있었다. 신주소 미부여.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살짝 밀자 안쪽에서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거실 한가운데 사람이 누워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깔려 있었다. 전입신 고서 뭉치, 지적도 출력물, 주소 정정 안내문, 도로명 주소 전환 안내라고 찍힌 홍보지들. 종이더미가 사람의 얼굴과 가슴을 덮고 있었다. 밑에 깔린 사람의 눈은 떠 있었다. 입은 종이 안쪽으로 반쯤 묻혀 있었다. 질식사로 보입니다. 형사가 말했다. 종이에 파묻혀 죽은 셈이죠. 혼자? 누군가 낮게 물었다. 낡은 문틀에 기대 서 있던 남자가 안쪽으로 한 걸음 들어섰다. 검은 코트 자락이 젖어 있었고 신발 끝에는 흙이 말라붙어 있었다. 제이였다. 형사가 그를 흘깃 보며 물었다. 오시기 전에 구청 쪽에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이 건 주소 관련해서 좀 특이하다면서 제이 씨를 불러야 한다고.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죽은 사람 쪽으로 걸어가면서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하나씩 밟지 않으려 발끝 방향을 바꾸었다. 죽은 사람은 40 초반쯤 되어 보였다. 얇은 체크무늬 셔츠,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잠시 나온 사람 같은 차림. 손가락에는 파란 볼펜 잉크가 묻어 있었다. 형사가 말했다. 구청 도시계획과 계약직이라던데요. 뭐 요즘은 다 계약직이지만. 시신 가슴 위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제이는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서울시 땡땡구 땡땡동 113-7번지 일대 지번 말소 계획안. 아래에는 붉은 줄로 표시된 문장이 하나 있었다. 본 구역 거주민 전원, 신주소 미부여 대상. 신주소 미부여. 주소를 새로 주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주소가 없는 집, 주소가 없는 사람. 바로 여기 이 집. 제이는 시선을 천천히 벽 쪽으로 돌렸다. 거실 벽에 붙은 흰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포스트잇들을 네모 반듯하게 붙여 만든 듯한 종이. 그 위에 같은 문장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이 골목에 산다. 나는 이 골목에 산다. 나는 이 골목에 산다. 글씨체는 조금씩 달랐지만 문장은 하나였다. 어떤 건 붉은 펜으로, 어떤 건 연필로. 어떤 줄은 덜 마른 잉크가 밑으로 번져 있었다. 저거 다 죽은 사람이 쓴 거랍니다. 형사가 말했다. 배달 오토바이 기사 말로는 이 골목 사람들이 하나둘 이사 가기 전부터 저 사람 벽에 저 문구를 붙이고 있었다고. 왜요? 문 밖에서 누군가 물었다. 경찰관 뒤쪽에 서 있던 젊은 남자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헬멧을 벗지 않은 채였다. 오토바이 배달용 재킷이 젖어 있었고 손등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다. 형사가 말했다. 아까 그 배달 기사 밤마다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다네요. 주소가 내비에 안 찍혀서 늘 전화로 길을 물어본다고. 배달 기사, 아니 젊은 남자가 대답했다.
처음엔 그냥 이상한 손님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땡땡모 12길 3 이런 식으로 주소가 뜨는데 이 집만 예전 집원으로만 보내더라고요. 알려진 건물도 아니고 골목 자체가 지도에서 빠져 있어서 그의 시선이 벽의 문장으로 향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왜 굳이 여기 계속 사세요? 곧 철거한다면서? 그랬더니 잠시 숨을 골랐다. 누군가는 이 골목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지 라고 말하더군요. 제이는 그 말을 듣고 벽의 문장을 다시 보았다. 나는 이 골목에 산다. 기억하고 싶다. 가 아니라 해당 사실을 스스로에게 계속 증명해야 했다. 라는 문장에 가까운 선들이었다. 시신의 손이 눈에 들어왔다. 한 손에는 볼펜이 쥐어져 있었다. 다른 손은 펼쳐진 채 바닥을 향해 있었는데 손바닥 아래에 종이 한 장이 깔려 있었다. 제이는 손을 살짝 들어 올렸다. 손바닥에 찍힌 붉은 자국이 보였다. 도장 모양 같기도 피가 뭉개진 흔적 같기도 했다. 밑에 있던 종이를 꺼내 펼쳤다. 이 구역을 지우는 결정에 동의합니다. 아래에는 서명란이 있었다. 서명 위 작게 찍힌 도장이 눈에 들어왔다. 한 글자. 그림자 0. 제이의 손끝이 아주 약하게 식어갔다. 형사가 물었다. 뭐죠? 그거? 제이는 종이를 한 번 더 보고 천천히 접었다. 동의서네요. 무슨 동의요? 자기가 사는 골목이 지워지는 데 대한 동의. 제이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리고 그걸 도장을 찍어 승인한 사람들. 형사가 얼굴을 찌푸렸다. 도장은 구청 건 아닐 텐데요. 제이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창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창문 밖 골목에는 주소 표지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건물 앞 파란 번호판들은 이미 뜯겨나간 뒤였다. 배달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주소를 지우면 그 안에 사는 사람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까? 제이는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 기록에서요? 그가 되물었다. 남자는 입을 다물었다. 비가 다시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창틀 위 먼지에 빗방울이 떨어져 작은 진흙 점들이 생겨났다. 이 골목 이름은 이미 아무 지도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여기에 산다고 벽에 계속 적고 있었다. 나는 이 골목에 산다. 제이는 문틈 사이로 새어들던 바람의 방향을 느꼈다. 어딘가 누군가가 도장을 찍던 손맛이 이 방까지 닿아 있었다. 그림자 문서국. 서류 위에 주소 한 줄을 지우는 대신 아예 길 전체를 지우려는 손. 지금 이 골목에서부터. 2부. 흔들리는 주소들. 구청 청사 5층. 도시계획과와 지적과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사무실. 문패에는 어정쩡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주소 정비 TF. 문을 열자 귀퀴한 종이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나왔다. 벽에는 커다란 지도들이 겹겹이 붙어 있었고 책상마다 모니터 두세 대씩이 놓여 있었다. 그중 한 자리 2개의 모니터를 양옆으로 켜둔 채 의자에 반쯤 기대 앉아있던 여자가 제이를 보았다.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그녀가 말했다. 짧게 묶은 머리, 후줄근한 후드 집업, 안경 너머 눈 밑에 진한 다크서클. 커피 잔에는 내 집은 내가 지킨다라는 문장이 희미하게 지워지고 있었다. 배달 남자는 문 밖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다. 지금도 배달앱 알림이 진동으로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그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내려놓았다.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어제 야근하다가 그 골목을 지웠거든요. 제가 제이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 선민 씨?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주소 정비 TF 계약지. 옛 집원을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일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선미는 모니터를 돌려 제이 쪽으로 보여주었다. 지도 위에 빨간 선이 여러 개 그려져 있었다. 그중 하나, 다세대 주택이 있던 골목에 붉은 테두리가 둘러져 있었다. 삭제 예정 구역 17-2. 기록상으론 저 구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민이 말했다. 집원 말소 완료.
신주소 미부여, 건축물대장 폐쇄 다 처리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마우스로 클릭하자 지도 위에 희미한 회색 선이 떠올랐다. 마치 지워진 자국처럼. 이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보이세요? 다른 친구들은 못 본다는데 저는 자꾸 보여요. 제이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 회색 선은 골목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다. 지도에서 이름만 지워졌을 뿐 길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어젯밤 마지막으로 저 구역에 도장을 찍으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선민이 말을 이었다. 원래는 과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퇴근해 버리셔서 제가 대신 입력했죠. 제 출자에 제 이름 치고 승인에 위에서 내려온 도장 코드 입력하고 그녀는 키보드 앞에 손을 올렸다가 망설이듯 다시 내렸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뉴스를 봤어요. 선민이 조용히 말했다. 저 골목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조용해졌다. 배달 남자가 말했다. 그 집 주소가 앱에서 사라졌습니다. 오늘 낮부터. 근데 건물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돌아 올라가는데 추돌할 뻔도 하고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주소 시스템에서 지워진 동네는 내비게이션에서 벽처럼 취급됩니다. 선민이 덧붙였다. 차량은 도로를 가는데 지도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눈을 의심하죠. 제이는 벽에 붙은 다른 지도들을 훑었다. 회색으로 칠해진 조각들이 곳곳에 있었다. 재개발 예정지, 도로 확장 계획 구간, 공원 조성 부지. 모두 없어질 것들로 표시된 영역들이었다. 원래 이런 작업은 살던 사람들 이사 보내고 나서 천천히 진행합니다. 선민이 말했다. 근데 이번 건은 순서가 반대였어요. 먼저 지우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제이가 물었다. 선민은 모니터 오른쪽 상단 공문 발신자 란을 가리켰다. 발신 그림자 문서국 도시기록분과 담당 2-17. 제이의 어깨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그 굳어짐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배달 남자가 그 글자를 소리내어 읽었다. 그림자, 문서국, 입안에서 낯선 맛이 나는 단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처음 보는 이름. 제이는 문득 구청 기록 정보가에서 가은이 했던 질문을 떠올렸다. 그게 진짜로 있는 조직인가요? 선민이 말했다. 전 그냥 상위 기관 중 하나겠거니 했어요. 국토부나 통계청 같은.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처리했죠. 도장 코드 입력하고 결제 올리고. 도장 코드. 제이가 그 단어를 따라 말했다. 네, 선민은 옆 서랍을 열어 작은 도장 하나를 꺼냈다. 서류용 인주 대신 USB 포트가 달린 검은 도장이었다. 요즘은 도장도 전자식이에요. 그녀가 설명했다. 이걸 PC에 연결하고 공문에 찌그득 클릭하면 서버에 도장 코드가 전송되죠. 국에서 내려온 도장들은 이렇게 따로 관리돼요. 우리는 그냥 찍으라고 할 때 찍을 뿐이고. 제이는 그 도장을 손에 들어보았다. 무게는 가벼웠다. 그런데도 손바닥 안이 서늘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다. 도장 윗면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지 않았다. 대신 안쪽 바닥,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작은 글자가 파여 있었다. 그림자 0. 손끝이 그 글자를 따라 움직였다. 오래전에 만져본 적이 있는 감촉이었다. 이 도장 언제부터 쓰고 있었습니까? 제이가 물었다. 3개월 전쯤 선민이 이마를 짚었다. 주소 정비 TF에 처음 발령 났을 때는 없었어요. 그땐 그냥 시청 로고 들어간 공용 인증서만 쓰면 됐는데 어느 날 상위 기관과 연계된 특별 정비 구역 도장은 이걸로 찍어라 라고 내려왔죠. 그 이후로 제이가 물었다.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선민은 대답 대신 지도 쪽으로 다가갔다.
붉은 테두리로 둘러싸인 구역 위에 손가락을 얹었다. 이 구역부터 사람 얼굴이랑 주소가 같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집원말소 처리되고 주민등록증 뒷면에는 새 주소가 안 찍혀요. 등기부랑 보험 서류에서도 주소가 빠져요. 그런데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한 묶음의 봉투를 꺼냈다. 우편물은 계속 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렷이 주소가 찍혀 있었다. 서울시 땡땡구 삭제 예정구역 17-2. 발신인에는 보험사, 은행, 통신사 이름이 섞여 있었다. 어디서도 인식하지 않는 주소인데 시스템은 계속 이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요. 선민이 말했다. 마치 누군가 안에서 손으로 입력하는 것처럼. 배달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골목을 찾아가게 된 걸까요? 제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한 사람은 지도를 보고 길을 만들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길을 달리는 사람. 당신들 둘 다 이 제이가 말했다. 골목에 너무 오래 엮여 있었습니다. 선민이 씁쓸한 표정으로 웃었다. 여기 앉아서 지도만 보고 있는 사람한테 엮여 있다는 말은 조금 위험한 표현이에요. 그녀는 손톱으로 책상 모서리를 긁었다. 얇게 벗겨진 합판 및 누렇게 변색된 나무가 드러났다. 그래도 그녀가 조용히 덧붙였다. 누군가 골목을 지우라고 하면 누군가는 그걸 예라고 눌러야 하잖아요. 그게 제 일이었고요. 배달 남자는 고개를 떨궜다. 누군가 그 골목이 아직 있다고 계속 배달을 보내줘야 하잖아요. 그게 제 일이었고요. 두 사람의 어깨 너머로 벽에 붙은 지도 위 회색 선이 천천히 흔들리는 것 같았다. 제이는 그 흔들림이 사람 손이 아니라 시스템 바깥에서 누군가 건드리는 진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림자 문서국. 골목 하나를 지울 때 항상 하나의 이름을 남겨둔다. 지워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볼 사람. 이번에는 윤선민과 배달 기사 이도윤. 그리고 한 번 지워졌다 돌아온 이름 제이. 3부. 무너지는 지도. 밤이 더 깊어질수록 지도는 이상하게 밝아졌다. 모니터 화면 속 도로망이 뼈처럼 드러나 보였다. 선미는 커피를 다시 데워와 책상에 올려두었다. 컵 겉면에 맺힌 물방울이 빨간 글자를 더 흐릿하게 만들었다. 주소 시스템은 세 겹으로 돼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나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주소, 주민등록, 등기부, 세금 같은 데 쓰이는. 둘째는 지도, 회사들이 쓰는 좌표 기반 주소. 마지막은 그녀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입꼬리를 한번 식였다. 마지막은 아무도 모르는 주소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도윤이 물었다. 표면상으론 그래요. 선민이 마우스를 움직였다. 화면 아래쪽 콘솔 창이 열렸다. 동시에 관리자 권한 경고창이 떴다. 상위 기관 승인 필요. 요청만 하면 됩니다. 선민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승인 요청 창이 떴다. 요청 사유, 집원 말소 이력 확인. 신청자, 주소 정비 TF 윤선민. 그녀가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 한쪽에 새로운 창이 떴다. 상위 기관 접속 중. 잠시 후 작은 창이 하나 더 나타났다. 그림자 문서국 도시기록 분과에 접속합니다. 도윤이 숨을 들이켰다. 이거 진짜 있는 거였네요. 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동자만 조금 더 어두워졌다. 새로 열린 창에는 기존 도시 지도와 조금 다른 형태의 선들이 떠 있었다. 도로는 줄어들고 대신 경계선이 늘어났다. 동과 동 사이, 구획과 구획 사이를 가르는 선들. 골목 하나가 삭제되면 선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모양. 이게 얘네들이 보는 도시겠죠. 선민이 말했다. 길보단 지워질 구역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구조. 그녀는 삭제 예정 구역 17-2를 클릭했다. 지우개 모양 아이콘이 살짝 떨렸다. 어젯밤 여기 도장이 찍힌 순간 그녀가 낮게 말했다. 이 골목은
이쪽 세계에서만 먼저 사라졌어요. 법적 주소, 지도상의 주소, 행정상 거주기로. 그래서 앱에 안 찍히고 서류에도 안 남고. 도윤이 물었다. 근데 건물이랑 사람은 그대로 있었죠? 그건 현실이라서요. 선민이 날카롭게 웃었다. 현실이 너무 느린 거죠. 기록보다. 제이는 모니터 속 선들을 유심히 보았다. 회색으로 칠해진 구역 안쪽 아주 작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저건 뭡니까? 그가 물었다. 선민이 확대를 눌렀다. 점 옆에 작은 문자열이 떠올랐다. 레저드 17세도. 아마 거주자 표시겠죠. 선민이 추측했다. 지워지는 구역 안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 이름은 안 떠요. 코드만, 거주자 코드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역을 먼저 지워버린 거네요. 제이가 말했다. 네. 선민이 시선을 피했다. 제 손으로 그렇게 했어요. 도윤이 말했다. 그 사람 어제까지 분명 살아 있었는데 제이는 두 사람 사이에 걸린 공기를 가만히 느꼈다. 자책과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다. 상관관계를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맙시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주소가 지워졌다는 이유로 사람이 죽는다는 법칙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요. 선민이 덧붙였다. 잠시 정적. 제이가 말을 이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골목을 지우라는 지시는 이 시스템 바깥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는 상위 기관창 상단의 주소줄을 가리켰다. https 쇄도 레그 업원 17 여긴 우리 쪽 도메인이 아닌데요. 선민이 눈을 가늘게 떴다. 보통 시청, 구청 시스템이면 GO, KR 같은 게 뜨는데 추소 정비를 맡긴 겁니다. 제이가 말했다. 도시의 일부를 외주를 준 거죠. 누구한테요? 도윤이 물었다. 보이지 않는 문서국. 제이가 의미 없이 중얼거렸다. 다시 정적. 모니터 속 회색 구역 안 레저드 17 섀도가 깜빡이더니 갑자기 사라졌다. 선민이 숨을 삼켰다. 지금 그 코드가 삭제된 겁니까? 제이가 물었다. 네. 아무 작업도 안 했는데 자동으로 선민의 손이 마우스를 꽉 쥐었다. 사고 처리됐다고 보는 거겠죠.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러면 그 사람 죽은 것까지 계산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사망 처리와 동시에 구역 삭제 작업이 완료되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겠죠. 제이가 말했다. 살아있는 사람이 구역 삭제 작업을 방해할 가능성을 줄이려면 그렇게 설계하는 게 편합니다. 사람을 위험 변수라고 부르는 건가요? 선민의 입술이 떨렸다. 자기가 사는 동네가 사라지는 걸 막으려는 사람을?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위험 변수. 그 말은 한때 제이의 이름이 붙어있던 폴더맨 위에 적혀있던 문장이었다. 위험 변수 내부 기록 접근 가능자. 그리고 그 아래 지워진 이름 하나. 그리고 다시 그 위에 억지로 얹힌 한 글자. 제이. 그가 그 문서를 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없게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결국 이 시스템은 선민이 말했다. 사라지기 전에 버티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삭제하는 구조네요. 도윤이 낮게 내뱉었다. 제가 배달 간 집 손님도 끝까지 버티던 사람 중 하나였겠죠? 제이는 그녀의 책상 위 낡은 커피 자국이 남은 서류철을 보았다. 철제 클립이 녹슬어 있었다. 버티는 사람들 덕에 그가 말했다. 우리가 이 골목이 있었다는 걸 알고 흥분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버티지 않았으면요? 선민이 물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사라졌겠죠. 제이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눈동자 안에 빛나는 공포와 떨리는 분노. 스스로 눌러온 감정을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선.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일할 이유도 없었겠죠. 그가 담담히 말했다. 당신도 저도.
화면 속 회색 구역은 더 이상 깜빡이지 않았다. 대신 주변 다른 구역들의 작은 점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레저드 21세도, 레저드 35세도. 지워질 골목이 더 있는 거네요. 도윤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버티는 사람들도 더 있는 거고요. 선민이 덧붙였다. 제이는 새로 생긴 점들 중 하나를 가리켰다. 조금 떨어진 동네, 오래된 시장 인근 작은 골목. 저기, 그가 말했다. 다음은 저기입니다. 사부. 제이의 지도.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배달 앱을 끄지 않고 골목을 돌았다. 아무 주문도 받지 않는 상태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골목 사이를 흘렀다. 몇몇 가게들은 이미 불을 끄고 철문을 내리고 있었다. 그 사이사이에 아직 영업 중인 포장마차와 편의점이 섞여 있었다. 제이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헬멧은 쓰지 않았다. 대신 후드를 깊게 뒤집어 쓰고 두 손으로 오토바이 뒤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이렇게 태워드리는 건 규정에 안 맞는데요. 도윤이 중얼거렸다. 오늘은 규정이 우리 편이 아닙니다. 제이가 짧게 대답했다. 내비게이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윤이 어느 방향으로 핸들을 꺾든 화면에는 회색 구역만 떠 있었다. 길 이름도 건물 번호도 표시되지 않는 영역들. 여기 신호등 좀 이상한 거 아세요? 도윤이 물었다. 이 구역들 신호 시간이 묘하게 길어요. 마치 차들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는 것처럼. 제이는 눈으로 신호등을 따라갔다. 초록불이 켜졌다 꺼지는 리듬이 약간 어긋나 있었다. 교통체증을 줄이려는 일반적인 신호 패턴과 다른 모습. 안으로 들어오는 건 맞고 나가는 건 조금 더 열어두는 패턴입니다. 그가 말했다. 승객을 태우지 않는 방면 열차처럼. 도윤이 피식 웃었다. 그 열차 목적지는 있는 겁니까? 제이는 살짝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도윤은 농담을 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동네를 떠나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제이가 말을 이었다. 길을 막거나 주소를 틀어버리거나 우편물을 엉뚱한 데로 보내거나. 그걸 다 이런 데서 조정하는 거고요. 도윤이 물었다. 여기 말고 더 깊은 곳에서요. 제이가 대답했다. 오토바이는 다음 회색 구역으로 접어들었다. 이곳은 시장 주변 골목이었다. 낡은 구두 수선집, 오래된 분식집, 간판이 반쯤 떨어진 사진관. 가게들은 아직 살아 있었다. 그런데도 가게 앞 파란 주소판은 모두 까맣게 칠해져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페인트를 덧칠한 듯. 여기도 곧 없어지는 거죠? 도윤이 속삭였다. 아마도 제이가 대답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컴퓨터 앞에서 얘를 누르고 있을 겁니다. 도윤이 오토바이를 세웠다. 작은 슈퍼마켓 앞이었다. 창문 안쪽에는 세탁세제와 라면 상자가 보였다. 그러나 불은 꺼져 있었다. 문고리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주소 정비로 인한 폐업 안내. 아래에 작은 글씨. 새로 부여될 주소가 없어 영업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도윤이 말했다. 주소가 없으면 카드 단말기도 설치 못하고 배달 앱 등록도 안 되고 택배도 못 오죠. 그러니까 그냥 사라지는 거네요. 제이는 문 안을 잠깐 들여다보았다. 진열대 위 물건들이 그대로였다. 누군가 급하게 나가면서 정리할 시간도 없었던 듯 했다. 사장님은 어디 가셨을까요? 도윤이 낮게 물었다. 새 주소가 부여된 곳으로요. 제이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무주소자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겁니다. 주민등록에는 남지만 지도에는 없는 사람. 도윤의 손이 핸들에서 떨어졌다. 저 어릴 때 살던 동네가 이랬습니다. 제이가 그를 바라보았다. 초등학교 때 갑자기 이사하라고 해서 도윤이 말문을 열었다. 집도 있었고 학교도 있었고 놀이터도 있었는데 어느 날 공문이 날아왔어요. 주소 정비로 인한 이주 안내.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이가 물었다. 살던 집은 그냥 헐어버린다고 했어요. 보상금 조금 받고 외곽으로 나가야 한다고? 도윤이 웃었다. 그때 깊게 생각 안 했죠. 이사 가면 새 집, 새 친구,
어린 마음엔 그게 다였으니까. 오토바이 계기판 위 비에 젖은 물방울들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근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다시 그 동네를 찾으려고 했을 때 도윤이 이어 말했다. 아무리 지도를 들여다봐도 그 동네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옛 주소를 검색해도 무효라고만 뜨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비에 안 찍히는 주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제이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지금 남들보다 먼저 이상한 구역을 눈치챈 거군요. 처음엔 제가 이상한 줄 알았습니다. 도윤이 웃었다. 근데 오늘은 확실하네요. 저 혼자 미친 건 아닌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제이는 잠시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지도라고 상상해봤다. 그 지도 위에서 골목 하나씩, 집 하나씩, 사람 하나씩이 조용히 사라지는 장면.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자기 이름만 분명하게 떠있는 장면도. 제이 씨는요? 도윤이 조심스레 물었다. 예전 주소 기억나세요?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현실의 주소는 여러 번 바뀌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잃어버린 주소는 출발지였다. 문서들을 쌓아 올린 끝,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도장을 찍던 장소. 거기에 붙어있던 문패. 그림자 문서국 인사기록 통합과 그 옆에 더 작은 글씨. 내부 출입자 외 출입 금지. 제이는 그 문패를 뜯어버리고 싶었던 기억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 그는 그 문패를 지키는 사람 중 하나였다. 이 골목도 곧 지도에서 지워질 겁니다. 제이가 말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영업을 계속해도 배달 앱이 이곳을 목적지로 찍어주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군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이 골목들이 아직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두려고. 제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기억만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도윤은 생각하듯 입술을 깨물었다가 대답했다. 주소보다 낫죠? 오토바이가 다시 움직였다. 다음 회색 구역으로. 제이는 뒤에서 골목들의 특징을 조용히 눈에 새겼다. 가게 간판색, 벽에 낙서, 오래된 가로등 기둥에 붙어있는 흘러내린 전단들. 지도 밖에서 그는 이미 머릿속에 다른 지도를 그리고 있었다. 공식 주소가 아닌 사라졌다고 기록된 길과 사람들을 위한 지도. 그 지도의 한가운데에는 고쳐 쓸 수 없는 단어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돌아갈 수 없는 곳. 그곳에 그의 예전 이름이 눌려 있었다. 오부. 지워지지 않는 것들. 이틀 뒤 삭제 예정구역 17-2 주변에는 굴착기 5대가 서 있었다. 철거업체 직원들이 작업복을 입고 철제 펜스를 세우고 있었다. 오늘부로 출입 금지입니다. 현장 소장이 말했다. 어제까진 몰래 들어가도 봐줬는데 오늘부터는 CCTV로 다 찍혀요. 골목 입구에서 그 말을 듣던 도윤은 뒤를 돌아봤다. 제이와 선민이 서 있었다. 선민은 구청에서 보낸 공문을 한 손에 들고 있었다. 종이는 이미 여러 번 접었다 펴서 구겨져 있었다. 집원 말소 완료 철거 및 재개발 공사 승인. 하단에는 도장 코드가 인쇄되어 있었다. 전자도장. 그림자 0. 취소 안 됐네요. 선민이 작게 웃었다. 어제 시스템에서 결제 취소를 걸어봤는데 상위 기관에서 바로 되돌리더라고요. 재검토 불가라는 문장과 함께. 그래도 시도한 사람은 남습니다. 제이가 말했다. 어디에요? 선민이 물었다. 당신 몸에요. 제이가 대답했다. 현장 소장이 세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뭐 구청에서 나오신 거면 알아서들 하시겠죠. 저희는 일정대로 철거만 하면 됩니다. 오늘 기초 허무는 선에서 끝낼 거고요. 중장비 엔진이 하나둘 시동을 걸었다. 골목 공기가 가볍게 떨렸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저 안에 아직 물건들 그대로인 집들 많아요. 철거 전까지 안 빼면 그냥 폐기죠. 소장이 무심하게 대답했다. 이미 이사비도 줬고 안내도 충분히 했잖아요. 안 받았던 사람은요? 제이가 물었다. 끝까지 동의서에 도장 찍지 않았던 사람은
소장이 잠시 당황한 표정으로 제이를 보았다. 그런 사람도 있었나? 그가 부하 직원에게 되물었다. 직원이 태블릿을 뒤적였다. 아, 한 명 있었죠? 그가 말했다. 근데 그분은 사망하셨다던데요. 어젯밤 사건.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정리된 거죠 뭐. 연고자도 없고. 정리. 선민이 그 단어를 따라 중얼거렸다. 소장은 더 말하지 않고 작업 지시를 내리러 갔다. 굴착기가 첫 번째 건물을 향해 팔을 뻗었다. 벽이 부서지며 하얀 먼지가 피어올랐다. 골목 끝 죽은 사람이 살던 집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골목은 곧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선민이 말했다. 신축 아파트 단지로 바뀌고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받아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들어와 살겠죠. 그 사람들 잘못은 아니니 너무 미워하지는 맙시다. 제이가 조용히 말했다. 도윤이 옆에서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이 골목에 살던 사람들 이름은 어디에도 안 남겠죠? 어디 한 군데쯤은 남을 겁니다. 제이가 말했다. 어디요? 어디요?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었다. 제이는 잠시 둘을 번갈아 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하나 꺼냈다. 전날 밤 골목에서 주었던 택배 송장 조각이었다. 받는 사람 정혜원. 주소 서울시 땡땡구 삭제 예정구역 17-2. 택배회사 시스템에서는 이미 사라진 주소. 구청 행정망에서도 더 이상 검색되지 않는 주소. 그러나 종이에는 여전히 찍혀 있었다. 문서국도 제이가 말했다. 이렇게 종이에 한번 찍힌 건 함부로 못 지웁니다. 최소한 지우는데 더 많은 수고가 들죠. 선민이 그 종이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모으자고요. 그냥 가져갑니다. 제이가 대답했다. 언젠가 누군가가 이 골목이 진짜 있었냐고 묻는다면 보여줄 수 있도록. 도윤이 작게 웃었다. 저도 있습니다. 기억이요. 그건 당신 겁니다. 제이가 말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할. 소음이 커졌다. 집이 한 채씩 무너졌다. 벽에 붙어있던 문장들이 먼지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이 골목에 산다. 선민이 갑자기 달려갔다. 부서지기 전 마지막으로 남은 벽 쪽으로. 작업자들이 놀라 소리쳤다. 위험해요. 제이와 도윤이 동시에 그녀를 붙잡았다. 선민이 버둥거리며 말했다. 한 줄만 더 쓰고 싶었어요. 뭐라고요? 도윤이 숨 가쁘게 물었다. 선민의 눈가가 젖어 있었다. 나는 이 골목을 지웠다. 말문이 막혔다. 제이는 그 말을 한 번 마음속으로 반복해봤다. 나는 이 골목을 지웠다. 그 문장은 누군가의 죄책감이 아니라 지도에 남겨지지 않는 노동의 기록이었다. 이건 당신 잘못만 아닙니다. 제이가 조용히 말했다. 그 문장은 종이에 쓰지 않아도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선미는 숨을 들이켰다가 길게 내쉬었다. 굴착기 소리가 다시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이 골목 완전히 사라지면요. 그녀가 물었다. 그림자 문서국은 다음으로 어디를 지우려고 들까요? 지도에서 가장 안 보이는 곳이겠죠. 제이가 말했다. 사람들이 늘 지나치면서도 단 한 번도 주소를 확인해 보지 않은 장소. 도윤이 곧장 떠올린 듯 말했다. 지하상가 같은데요. 선민이 웃었다. 엘리베이터 뒤편 계단.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출입구. 제이는 둘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러다 담담하게 말했다. 아마도 저 같은 사람을 먼저 지우려고 하겠죠. 선민과 도윤이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다. 왜요? 왜요? 선민이 물었다. 지울 때마다 누가 지우는지 알아보려 드는 사람이니까요. 제이가 말했다. 어떤 국 입장에선 제일 위험한 노선이겠죠. 도윤이 손을 꽉 쥐었다. 이번엔 쉽게 안 내줄 겁니다. 그런 사람. 제이는 그 말에 짧게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번엔요. 그가 낮게 되풀이했다. 골목 끝 집이 무너졌다.
먼지가 거대한 구름처럼 일어났다. 집안에 있던 가구들, 책들, 벽에 붙었던 문장들, 신발장에 남아있던 신발들이 한꺼번에 가려졌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도윤의 머릿속에 그 골목골목이 남아있었고 선민의 손은 키보드 위에서 얘 대신 취소로 향하려 할 때 살짝 떨리는 감각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제이의 주머니 속 종이에는 여전히 주소 한 줄이 남아있었다. 우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선민이 물었다. 국이 지운 걸 우리가 다시 쓰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제이는 잠시 골목이 허물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완전히 다시 쓰는 건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가 담담히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워지던 순간을 기억하는 것뿐이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민이 고개를 떨궜다. 지우는 쪽 입장에선 제이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게 제일 불편한 기록이니까요. 바람이 불었다. 먼지 구름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펜스 너머 이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미래를 잠깐 상상해 볼 수 있었다. 새 주소가 적힌 우편물들이 이곳으로 배달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여기 살기 좋아요라고 말하는 장면을. 그들이 잘못이라고는 없었다. 문제는 그 이전에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뿐이었다. 제이는 철제 펜스를 한 손으로 짚고 서 있었다. 손바닥 아래 차가운 금속 감촉과 그 아래 땅에 여전히 남아있을 옛 골목의 흔들림을 함께 느끼면서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미등록 번호에서 온 문자 하나. 주소 없음. 수신인 제이. 내용 귀하는 현재 그림 자문서국 내부 기록에 존재합니다. 도윤이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제이는 화면을 잠시 보았다가 휴대전화를 꺼버렸다. 우리가 그가 낮게 말했다. 생각보다 더 안쪽까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선민이 웃었다. 퇴사하면 되죠. 뭐, 어디서요? 제이가 물었다. 구청에서요? 국에서요? 아니면 도시에서요? 둘은 대답하지 못했다. 먼지가 거의 다 가라앉았을 때쯤 골목이 있던 자리에는 작은 굴착 자국 하나만 남아 있었다. 그 위로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조용히 지나갔다. 제이는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한번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 골목의 옛 지도가 완성되어 있었다. 이름 없는 사람들 얼굴과 주소판 색과 벽에 붙은 문장과 배달 오토바이가 지났던 길. 그 지도는 어느 서버에도 저장되지 않았고 어느 공문에도 첨부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누군가가 이 골목이 정말 있었냐고 묻는 날이 온다면 제이는 주머니 속 구겨진 종이를 꺼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받는 사람 정혜원. 주소 삭제된 골목. 그리고 말없이 펜스 너머 사라진 자리를 가리킬 것이다. 여기 한때 골목이 있었다고. 그 말이 끝나면 잠깐의 침묵이 따라올 것이다. 그 침묵이 어쩌면 지워지지 않는 것들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제이는 잠깐 했다. 바람이 한 번 더 불었다. 철제 펜스가 작게 떨렸다. 누군가는 이를 공사장의 소음이라고 적을 것이고 누군가는 주소 정비 사업의 성공이라고 보고서에 쓰겠지만 어딘가 보이지 않는 문서 위에는 짧게 적힐 것이다. 삭제된 골목에서 끝까지 버티던 이름 셋. 이름 옆에 도장 하나가 찍힐 것이다. 이번에는 글자 없이 자국만 남긴 도장. 그 자국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제이는 등을 돌렸다. 도윤이 그 옆을 따라 걸었다. 조금 떨어져 선민이 천천히 발을 옮겼다. 세 사람의 발소리가 새로 포장될 땅 위를 가볍게 울렸다. 그 뒤로 남는 것은 발자국이 아니라 아주 희미한 공기의 떨림뿐이었다. 그 떨림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조용한 시간이 오래 흘렀다. 비가 오지 않는데 바닥은 젖어 있었다. 제이는 잠시 서서 그 흔적을 내려다봤다. 누군가 일부러 남긴 것처럼 탁기지 않은 방향으로만 번져 있었다.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차가웠다. 안쪽에서 사람의 체온이 빠져나간 것 같은 감촉이었다. 아직 남아있네요.
뒤에서 낮게 떨어진 목소리.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리기엔 그 말이 너무 늦게 도착한 느낌이었다. 제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집었다. 물에 젖어 글자는 번졌지만 한 줄만은 남아 있었다. 보지 말아야 할 기록은 항상 먼저 발견된다. 종이를 접는 손이 잠깐 멈췄다. 이전 사건들과는 다른 냄새가 났다. 오래된 종이, 금속, 그리고 사람의 기억이 타는 냄새.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2번. 그리고 한 번 더. 제이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까이서. 미스터리 제이의 탐정소설 그림자 문서국 그 6번째 시리즈 기대해 주세요.